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TV입니다. 주말에 종목 리뷰를 좀 준비되는 대로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우선 두 종목이 준비가 좀 돼서 일단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일단 뭐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오플로하고 LNK 바이오입니다. 이거는 뭐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요. 뭐랄까요? 무서운 패스트 팔로워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패스트 팔로우이긴 한데요. 이거는 뭐 어찌 보면 그 애비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패스트 팔로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제 이오플로우하고요, LNK 그다음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성장주 평가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느냐, 그걸로 어떻게 돈을 만들려고 하느냐. 세 번째, 매출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매출이 없다면 어떤 레퍼런스라도 있느냐. 그다음에 피어 그룹의 어떤 그 밸류는 어떠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수급 이슈는 없느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단 좀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전체 윤곽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를 채워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요, 이게 채워 나가는데 한 조 단위 정도의 밸류가 만들어지는 종목이 아니면 저는 이제 좀 뭐랄까요, 그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뭐 조 단위 정도의 밸류를 갖는 그런 그 종목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플로우고 LNK 바이오는요, 강력한 글로벌 2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오플로우의 그 강력한 적이라기보다는 선도업체는 인슐렛이라는 회사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원화로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오플로우는 한 8,200억 원 정도 되고요. 지난 금요일 종가로 해서요. 그 다음에 글로버스 메디칼은 한 6.9조 원 정도 됩니다. LNK 바이오는 6,800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게 뭐 사실 이오플로우나 LNK나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 어떤 그런 궤적을 보고요. 앞으로 어떠한 그림을 그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이후에 어떤 다른 종목들이 이런 궤적을 그릴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는 그런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슐렛 그 차트입니다. 인슐렛 같은 경우는요, 지난 금요일 날 1%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동안 상승이 이렇게 나왔었죠. 상승이 나왔다가 금요일 날은 약 한 1% 정도 조정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가총액이 마켓캡이 18.54 빌리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매출도 꽤 나오죠. 뭐 지금 일단 얼마죠? 8억 6천만 불 정도 되니까요. 한 뭐 1조 가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인슐렛은 뭐 이 정도의 사이즈 회사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신한금융투자 보고서 중에서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인슐렛 상장 초기를 감안하면 현 주가는 지난주 저평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 이동건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보시면 작년도 연간 매출액이 한 7.4억 달러, 영업이익은 한 5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20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요, 옴니팟, 이 옴니팟은 어디 거냐면 인슐렛 겁니다. 출시 당시 대비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초기 매출 고성장이 기대된다. 왜냐면 얘네 제품이 만약에 처음에 출시된 그런 제품이라고 한다면 마케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시장에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미 옴니팟이 시장을 많이 개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이미 인공췌장 개발을 마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인슐렛 상장 초기 기업 가치 대비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 초기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업체하고 또 이렇게 패스트 팔로우로 이제 뒤따라 들어가는 업체하고 어떤 그 이점은 있습니다. 뭐 제가 그냥 우습게 삼아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그 증권회사 지점장을 하고 있을 때 몇몇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지점장만 들어가면 전부 그냥 뭐랄까요, 무덤 속으로 보내는
그런 지점들이었는데 이렇게 그 한 지점장 한 두세 명만 무덤에 묻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가는 지점장들은 그 뭐랄까요 꽃가마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지금 옴니팟도 처음에 나와서 굉장히 아마 시장 개척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인슐린 쪽도 지금 이 기기 말고도요 그동안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주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 뭐랄까요 만년필 같은 그런 펜으로 맞는 그 주사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이제 처음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을 키웠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오플로우 입장에서 지금 들어서 이제 꿀만 빨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오플로우에 전에 한번 기사 냈던 것 중에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또 확장성을 갖고 있냐면 갖게 되냐면요. 인공 신장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핵심 그 뭐랄까요? 기술을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저전력 전기 삼투 펌프라고 합니다. 뭐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얘네는 여기에다가요. 이 기술에다가 플러스 필터만 갖다 붙이면 이게 인공 그 뭐랄까요? 저 투석기죠. 인공 투석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기술 그 합성을 해서 지금 그 뭐랄까 웨어러블 인공 신장을 지금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시장은 인슐린이 한 2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시장은 더 크다고 그러죠. 480억 불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 이어플로우는 뭐 확장성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좀 사실 조금 좀 뭐랄까 생각을 좀 열면 이런 것 이외에도 다른 치료제도 지금 보면 그 뭐랄까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오플로우의 그 인슐렛 옴니팟 대비해서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저전력 전기 삼투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렛이 하고 있는 방식이 SMA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대비해서 최대치 전력 소모가 낮아서 배터리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생산 자동화용, 장사를 하려면은 일단 그 뭐랄까요, 싸게 대량 생산이 돼야 이게 사실은 뭐랄까요 사업화시키기가 좋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오플로우가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슐렛 덕분에서 시장 진입이 아주 그 비교적 편안하게 좀 진행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슐린 그 시장이 큰 시장 목표 시장 자체가 크죠.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얘네가 좀 확장성이 지금 또 생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신장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그동안 얘기 나왔죠. 무슨 그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뭐 진통제라든지 등등 이런 그 타 치료제 시장도 지금 타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 이슈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1월 25일 날 여기 하나금융투자에서 지금 그 대표 주관사였는데요. 주관사 옵션 행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주 정도가 지금 행사를 해서 1월 25일 날 상장되기로 되어 있는데요. 요 종목 그 1월 25일 14만 주 상장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제 상장해서 쭉 지난 금요일까지 거래일수가 83일입니다. 83일 동안 상한가가 없었고요.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재미삼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확률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상한가가 안 칠 확률 85분의 84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한가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하시거나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한가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과열 양상을 띄지 않고요. 이렇게 과열이다 싶으면 조정시키고 과열이다 싶으면 조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 선두업체인 인슐렛을 따라잡을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회사와의 어떤 시가총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NK 바이오인데요. 이건 이제 글로버스 메디칼이라는 그 선두업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6.28 빌리언이죠. 그리고 여기 매출도 보시면 7억 불 이상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얘는 뭐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연초 들어서 이제 좀 약세를 보이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어쨌든 그래도 지금 6억 불 지금 모르겠습니다. 얘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 떨어지는 게 글쎄요. 이게 뭐 혹시나 뭐 전체적인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LNK 바이오 때문에 떨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LNK 바이오입니다. 패스트 팔로우로서의 LNK 바이오입니다. 자, 이 보시면 뭐 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누베이시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뭐 척추 수술할 때 들어가는 그런 케이지인데요. 뭐 앞선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LNK 바이오 그 방송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대각선 고정형 그 케이지라고 해서요. 그거를 얘들이 개발해가지고 매출 한 1조 원까지 시장을 한 1조 원까지 좀 키워놨었는데 그 이후에 글로버스 메디컬이 요 대각선 고정형인데 요거를 가변형으로 익스펜더블로 개발을 해서 얘들 MS를 계속 잠식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베이시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 아프죠. 왜냐면 지금 메드트로닉이나 스트라이커 짐머나 뭐 등등 이런 회사들은 지금 다른 수술방에서 쓰는 거의 의료기기는 다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누베이시브가 이쪽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 누베이시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베이시브나 메드트로닉이나 그다음에 스트라이커 짐머 이런 회사들도 만약에 가변형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만약에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은 확보하면 너무너무 지금 좋겠고요. 특히나 누베이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LNK 바이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잡아먹는 그 선도업체를 잡아먹는 그런 후발업체일 가능성이 있는 게요. 글로버스에서 확보하지 못한 아이템을 또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척추 수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추 주변에 근육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뼈도 있지만 거기 또 신경도 지나가는 그런 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육, 뼈, 신경들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글로버스에서 갖고 있지 않은 LNK 바이오는 이런 것들을 싹싹싹싹 피해가면서 수술할 수 있는 어떠한 케이지를 얘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FDA 허가를 받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제품들은요 환자나 병원이나 제조사 모두에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환자들이 뭐 일단 좋은 거 쓰면은 자기 몸에 좋겠죠. 그다음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가변형이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별로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니까 좋죠. 자, 그래서 기존 케이지가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가변형 익스펜더블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500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요.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기업들이 가변형 케이지,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라인업을 뭐 하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G사는 글로버스가 되겠죠. 여기는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 개발 주자로서 독보적 시장 선도 중이라고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M사 시장 진입 실패, 뭐 J사 리콜, 다음에 S사 자체 개발 실패, 뭐 또 K사 인수했는데 제품 전량 리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Z사 L사의 대리점 판매를 했는데요. L사가 사건 발생으로 판매가 중단. N사 자체 개발 각도만 변화하는 제품에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L사 Z사에 공급했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판매가 중단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대로 팔고 있는 회사는 지금 글로버스 메디컬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KTB 증권 보고서 중에서 제가 지금 발췌해 갖고 왔는데요. 자, 12월에 체결한 MOU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월 17일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업체 비밀 유지 협약으로 업체명은 비공개다. 척추 가변형 케이지, 익스펜더블 케이지의 라이선스 아웃 및 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MOU입니다. 지금 현재는. 해당 계약은 동사가 FDA 승인을 획득한 가변형 케이지 3종에 대한 것으로 각 품목당 500억 원의 라이선스 피를 받았다는 거죠. 업프론트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OEM 공급 계약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놨고요. 미국 내 척추 임플란트 시장 및 기존 업체들의 계약 규모를 고려할 경우 OEM 공급 계약은 제품당 연간 800에서 1000억 정도 규모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MOU 내용대로 만약에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사실은 저도 뭐 이게 한 10,000원 언저리 있었을 때 영상을 올렸었지만 이 정도까지 지금 일이 진행될 줄은 사실 잘 몰랐었죠. 그때만 해도. 그때 그거 알았으면은
뭐 여기다가 사실 몰빵을 했겠지만, 자 보시면 이번 MOU 규모는 3개 품목에 대한 총 라이선스 피가 1,500억, 거기다가 플러스 연간 공급 물량이 2,400에서 3,000억 원 정도 규모로 추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3개 품목입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이것 이외에도 지금 추가로 또 FDA 승인을 받는 그런 품목들이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그런 품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글로버스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품목들입니다. 다음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 MOU입니다. 그 다음에 본계약은 아직 체결 안 했죠. 그래서 지금 본계약을 언제 체결할 거냐라는 이슈가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본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어찌 보면 뭐 김칫국을 벌컥벌컥 어찌 보면 들이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도 좀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계약금을 품목당 500억씩 저렇게 그 업프런트로 받고 나면 그러면 공급 가격을 좀 깎아주든지 뭐 아니면 무슨 뭐 뭐랄까요 그 좀 독점 계약을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뭐 저전 뭐 그런 게 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는 이겁니다. 기존 그 계약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그 조그만 그 대리점들하고의 어떤 그 했던 계약 내용들은 어떠냐면요. 기존 대리점 공급 단가는 한 2,500불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되는데 지금 제품 마진이 한 8, 9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GP 마진 되겠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생산 단가가 한 1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거래한 상대방들이 이런 뭐 가격까지 다 알고 있다면 이거 뭐 15만 원인데 2,500불 달라고 그러면 뭐 그러면 이게 사실 또 보면 사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완전 도둑놈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뭐 시장 가격이 이렇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쟤들이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단가보다는 분명히 많이 낮아지겠죠. 이게 어느 정도나 낮춰서 공급 계약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할 겁니다. 중요한 건 본 계약을 체결할 거냐, 두 번째 체결한다면 언제 할 거냐, 세 번째 이런 공급 가격의 어떤 이슈는 얼만큼 달라질 것이냐, 요 세 가지가 남는 겁니다. 또 동사는 3개 품목 외에 경추, 요추, 여기 뭐 경추는 이게 목 있는 데죠. 7개 품목에 대해서도 FDA 승인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품목들은 2021년 상반기 승인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추가 라이선스 아웃 계약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본 계약이 이제 언제 할 거냐? 본 계약이 늦어질 경우 아니면 못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못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뭐 이런 조그만 뭐 한 10억씩 가져가는 대리점들을 뭐 수없이 많이 까는 방법도 하나 있겠죠. 큰 금액의 업프런트를 받고 할 경우에 지금 공급 가격에 어떤 변경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조그만 대리점들한테 나가는 게 2,500불인데 얘들한테 얼마에 나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추정 이익에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본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지금 가격 정도에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해봅니다. 이거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LNK 바이오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4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충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 계산이 좀 나오죠. 그 나왔을 때 이 회사 시가총액하고 비교했을 때 업사이드 룸이 좀 아직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적당한 시기 언제 정도 뭐 일단 진입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회사는 본계약 체결 여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언제 할 거냐? 두 번째, 세 번째는 공급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난 그 뭐랄까요 금요일 날 경고 해제가 됐습니다. 경고 해제가 되면 뭐 주가들이 대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회사는요 경고 해제하고 일단 이날 뭐 전체 시장 영향도 있었겠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전체 시장과 관계없이 한 2.99% 1,600원 하락하는 그런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을 주면은 상당히 뭐 만약에 이 종목을 그냥 뭘까요 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뭐 기회가 되면 어디까지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보시면서 이 회사가 과연 본계약을 제대로 체결을 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만약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저는 뭐 좀 한번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세상이라는 게 MOU 체결하고요. 본계약 체결 안 되고 뭐 질질 끄는 회사들이 워낙 사실 그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지금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회사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이 회사를 제외하고는 G사를 제외하고는 지금 뭐랄까요? 잘 그 시장 침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성은 그래도 그냥 뭐 그냥 그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나는 그런 회사들보다는 가능성이 좀 훨씬 좀 높은 상황이다. 정황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오플로우나 LNK나 LNK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선도업체를 따라잡을 무서운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 염두에 두시고 종목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또 좀 종목 좀 준비가 좀 되는 대로 다시 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스터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